네, 수원팔달 김영진 의원입니다. 한상희 참고인 그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넘겨주겠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날 그 발동된 가포 명령 발동 조건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 공안 대책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각종 불법 폭력 시에 관한 단호한 대처 등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발동된 내용이 저렇게 가포 명령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계엄, 대규모 집단 사태, 국제행사 기념일 등을 전후로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11월 14일 날 그 민중총궐기 대회가 가포 명령 발동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가포 비상명 경계 명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계엄령에 준하는 또는 계엄령 직전의 상태에서만 제기될 수 있는 경찰 병력을 100% 다 24시간 가동시키는 그런 명령입니다. 네네. 이번 그 민중총궐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자신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그러니까 가포 비상 경계 명령과 같은 그러니까 그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공격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런 가포 명령에 따라서 시위대가 더 극렬하고 강하게 그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과거 우리의 그 집회 관리 패턴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가 있으면은 가포 비상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가지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네. 다음 넘겨주시죠. 이게 11월 14일 날 6만 8천 명에 모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11대 요구안입니다. 일자리, 재벌 책임, 농업, 민생민권, 민주주의, 인권, 자주평화, 청년학생, 세월호, 생태환경, 사회공공성. 이 내용을 발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2015년 우리 경제가 2.6% 경제성장, 비정규직 860만, 국가부채 500조, 가계부채 1000조, 비정규직 860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쌀값 폭락.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목소리들이 공식적인 집회의 장을 통해서 목소리를 표출해내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집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집회는 대규모 집회는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일어나는 그 대규모 집회는 국가 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은 가포 비상명령 같은 것을 내리면서 마치 체제 차원에서의 대응을 하려는 듯 그렇게 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진압 개념으로 집회를 관리했다는 네. 그 점에서는 상당한 불법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강신명 전 청장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우리 민생을 어렵게 한 총괄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당일날 집회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저 그림도처럼 태평로 정계광장입니다. 2시 40분 넘겨주세요. 안국역 1원입니다. 좌우 보시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종각입니다. 네, 이렇듯 집회 시위대가 행진을 하거나 위력으로서 경찰력을 무력화하거나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차벽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집회를 막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행위를 했었고 차벽 자체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용인되지만 전체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막거나 통행을 막거나 했을 때는 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해서 자제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그 차벽을 정당화하는 그런 결정은 전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그 이동권을 제한하는 뭔가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차벽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동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국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는 그는 당연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다음 차례 넘겨주세요. 이 근래에 11월 14일 집회가 대규모 집회 신고 및 금지 통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대규모 집회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금지 통고율이 최저 0.35%에서 7.6%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민중총궐기를 중심으로 한 2015년에는 91건 중에 27건을 불허해버렸습니다. 불허율이 29.7%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집회 내용에 따라서 금지 통고를 차별적으로 적용한 예입니다. 이석기 사태 촉구. 그래서 대한민국 고엽전후에 대한민국 경우에서 비슷한 장소에서 집회를 신청한 경우 동아면서전합, 보신강합, 광화문 KT합, 동아일보합입니다. 이번에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집회 허가를 신청했던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이 단체에 대해서는 허가해주고 민중총궐기를 진행했던 재단체에서는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전농이나 아니면 민주노총, 전교조, 청년연대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판단했듯이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 공공 영역인 도로를 점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그 폭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의적인 잣대를 떼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책에 비판하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는 전혀 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집회를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이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그냥 허용하는 그런 그 차별적인 대응을 보여왔습니다. 네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전체를 개요를 해보면 경찰 2만 명, 민중총궐기 본부 추산으로 6만 8천 명이 참여를 했고 경찰 113명 부상, 그리고 총궐기 본부에서 앰뷸런스 이동만으로 추산한 것이 부상자 36명, 경찰 징계, 사법처리 징계 0명, 민중총궐기 본부 1298명 중 226명 구속, 불구속 730명,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 1심 5년 선고됐습니다. 이렇듯 제가 보기엔 국가 공권력의 차별적 그 집행과 대응에 따른 결과가 이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의 결론적인 집행을 했었던 해당 양 경장이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2015년 집회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라고 2005년 대통령께서 국민 집회에서 돌아가셨던 두 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대국민 사과했던 내용입니다. 즉 국가 공권력은 상인간의 폭력으로 경찰이 다쳤는데 민중총궐기 본부의 관계자들이 경찰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국가 공권력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행위에 있어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행위에 총괄 책임자로 강신명 총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것도 국가 공권력의 운영에 관한 이 책임 소리 입장이 어떻다고 봅니다. 참고 삼아서 지난 2월달에 발표된 그 유엔의 그 집회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공동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 52절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무력 사용이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했다. 그래서 적법하고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 사용을 방지해야 될 예방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국가가 그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그것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불상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는 그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나중에 또 하실 이야기 있으면 질문하세요.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의원님 진행 안 됐으니까. 네.
다음은 우리 유민봉 의원님. 네.